네, 노인복지 실천 방법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델은 뭘 얘기를 하나요? 우리가 워킹하는 모델인가요? 그런 얘기보다는 노인복지 실천을 할 때 이런 방법을 하면 어떨까, 저런 방법으로 어떨까 라고 하나의 예시를 들어준 거죠. 그게 모델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위기 개입 모델은 어떨 때 적용이 되느냐? 자, 위기 개입이 뭐예요? 위기가 왔을 때 개입하는 거죠. 위기 개입.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연재해라든가 갑작스런 사고라든가 이런 거 당하지 않나요? 그런 거 당하면 어떻게 돼요? 내 인생에 이런 위기가 왔다. 아, 그 위기네. 우리 삶에 위기가 온 거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럴 때 개입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갑작스런 사고로 인한 위기를 해결한다든가 또 위험을 변화시킨다든가 이럴 때 충격을 받게 돼요. 사람들은. 그 사건이 있기 전에는 평범했고 그 어떤 사회적 기능을 잘 수행을 했죠. 그래서 위기개입 모델의 어떤 목적은 사회적 기능을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는 더 발전시키는 것이다 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위기개입 모델의 과정을 보면은 위기개입 모델도 상당히 단기간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 모델 중에 하나다. 위기개입 모델이 단기로 진행되는 그런 모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사정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정 단계는 뭐라고 했어요? 선별한다 그랬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어떤 위기에 있는가 파악하고 또 어떤 사건과 관련이 됐는가, 또 클라이언트는 어떤 대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럼 어떤 자원들을 동원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네, 평가하고 대안들을 고려하고 어떤 것을 수행해야 될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개입하고 마지막에 위기개입 단계에서는 내담자가 또 다른 위기를 맞을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까지 고려하는 것이 위기개입 모델의 과정이다. 예, 이렇게 위기개입 모델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체계이론입니다. 체계이론은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너무나 많이 들어봤던 이론이죠. 시스템 이론. 네, 그래서 체계이론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우리 우주 만물의 모든 존재는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 누군가와 같이 존재한다. 어딘가에 속해 있다. 이런 거죠. 서로 영향을 준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개인은 반드시 사회에 속해 있다. 그래서 환경 속의 인간이다. 뭐 이런 말이죠. 그리고 개인과 사회는 어떤 문제에서 서로 떨어질 수가 없다. 서로 연결돼 있다. 연결된 전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좀 예를 들자면 어떤 노인의 문제는 가족의 문제일 수 있고 그 지역사회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체계이론입니다. 그래서 체계이론은 특정 노인을 돌보는데 그 개인의 문제다 이런 것보다는 노인의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노인을 돌보는 정책을 바꾼다던가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이죠. 지역사회에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던가 그런 거죠. 그래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환경의 문제다. 우리 사회가 문제다. 이렇게 보는 개념이 바로 체계이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체계이론 모델의 과정입니다. 네, 우리 체계이론의 경우에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눠요.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사정을 하고, 사정은 뭐라고 했어요? 어떤 선별이라고 했죠. 문제가 확인되면 거기에 따른 개인 목표를 세우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
그리고 그걸 구체화하는 것이 계획이고, 계획에는 목표가 반드시 만들어지는 거죠. 다 끝나면 이제 평가를 한다. 체계 이론의 과정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놓은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업 중심 모델입니다. 과업 중심이다. 과업을 중심으로 한다. 이 과업이란 말 자체는 뭐냐면은 뭔가 목표 지향적이에요. 목표 지향적. 그리고 문제 지향적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에 초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여러 개에 개입하지 말고 핵심적인 문제나 과업만 해결해 보자. 그래서 효과적, 효율적 개입법을 사용합니다. 이 또한 아까 앞서 설명했던 위기개입 모델처럼 과업 중심 모델은 단기 치료의 일종입니다. 단기 치료 모델의 일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과업 중심의 과업이라는 것은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과업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래서 상당히 단기 형태다. 시간이 제한적인 경우에 이걸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네. 실제로 우리 인간을 보면 어떤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모든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떤 한 문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문제에 영향을 미쳐서 그 사람의 다양한 다른 문제까지 파급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문제, 그 특정 과업, 이걸 중심으로 해결한다면 좀 더 짧은 시간에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모델이 과업 중심 모델입니다. 과업 중심 모델의 과정을 보면은 맨 처음에 시작하기, 네, 이유가 무엇인가 파악하고, 가능한 목표는 무엇인가, 네,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를 규명합니다. 이건 문제다. 이걸 해결해야겠다. 이걸 해결해야겠다. 그래서 표적 문제를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 문제가 있는데 이게 상당한 표적 문제다. 네,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죠. 표적 문제가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계약합니다. 계약은 어떤 동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네, 동의라고 합의를 하죠. 합의를 하면서 이 계약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서로 역할 분담이 되고 서로에 대한 위치가 정해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실행하죠. 네, 개입이라든가 실행이라든가 다 같은 의미예요. 개입이나 실행이나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종결합니다. 네,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생활 모델입니다. 네, 기터만이라는 학자, 저메인과 기터만이라는 학자가 제시했던 모델인데 아주 유명한 모델이에요. 네, 생활 모델은 뭐냐? 우리 생활상에 직면하게 되는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힘들어한다,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는, 대부분의 노인의 문제는 일상생활의 사건에서 등장한다는 거예요. 아까 맨 처음에 등장했던 위기개입에 갑작스런 큰 사고라던가 재해가 다가온다던가 이 정도 사안이 아니고 아주 작은 사건들, 아주 작은 스트레스, 네, 작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활 모델이다. 그것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너무나 힘들어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나 겪었기 때문에 누구나 이겨낼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생활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사건이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적응하고 그 적응 과정을 돕는 것이 이 생활 모델의 목적이다 라는 거죠. 네. 생활 모델의 과정을 볼까요? 네, 초기 단계. 네, 초기 단계에서는 뭐 자원을 파악한다던가 분위기를 조정한다던가, 네,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고요. 진행 단계. 보통 뭐 문제 해결하고 어세스먼트하고 자원 동원하고 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계획 세우고 목표 세우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겠죠. 종결 단계. 이제 마무리 짓는 거죠. 끝내는 거죠. 그래서 생활 모델은 간단하게 이렇게 3단계로 진행이 된다. 네.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인 상담입니다. 자, 노인 상담. 상담이 중요합니다. 상담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상담자와 전문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상담이라고 한다. 네, 정서, 사고, 행동 측면의 긍정적인 변화를 통해서 어떤 그런 것들이 상담이라는 말로써 정서, 사고, 행동 측면의 긍정적인 변화를 통해서 노인의 통제감이라든가 자존감이라든가 인간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자신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을 우리가 노인 상담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네. 어떤 목적을 갖느냐? 노인 상담. 문제 해결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하나의 노인 상담의 목적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클라이언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다. 최선의 선택.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한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합리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 네,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상담을 통해서 제시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상실에 대한 대처도 상담을 통한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노인이 되면 많은 상실이 온다는 거죠. 실망감, 우울증, 불안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비탄에 빠진다.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들고 굉장히 감정상 힘든 상황이 된다. 네. 친구가 죽음에 직면한다든가, 부부간에 먼저 돌아가신다든가, 얼마나 상실하겠어요? 이런 것들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이 노인 상담이다 하는 거죠. 또한 앞서 얘기했던 여러 위기 상황이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고 또 위기 상황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그런 위기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어떤 판단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노인 상담의 목적이다. 네.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감소하는 거. 노인들이 사소한 일에 스트레스를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각자의 스트레스를 보면 사소한 일에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별것도 아닌 일에 스트레스가 생기죠. 그것은 누가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 코에 점이 있는데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컴플렉스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 그 코에 점이 있는 걸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네, 생각을 바꾸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노인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목적이다. 또 하나 목적, 대인관계 개선이라는 거죠. 우리가 노인이라든가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대인관계, 참 사회생활, 여러 사람과의 관계 힘듭니다. 사회에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가족 간에 말 한마디 실수하죠. 부부 간에 그게 아닌데 말을 툭 뱉었을 때 서로 상처가 되죠. 또 자녀한테도 말 잘못하죠. 부모님한테도 말 실수하죠. 친구한테도 말 실수하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참 대인관계가 어려운데 이런 상담을 통해서 대인관계를 개선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의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다. 네. 충격적인 어떤 경험을 받을 수 있죠. 부부가 먼저 돌아가셨다. 아까 얘기했던 친구가 먼저 돌아가셨다. 엄청난 사건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럴 때 본인의 삶을 통제할 수 없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삶의 통제력을 유지할수록 돕기 위해서는 노인 상담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해결 문제, 토론 문제 살펴볼게요. 해결 문제. A씨는 66세예요. 그리고 심장 질환과 허리 디스크를 가지고 있어요. 지체장애 2급도 있어요. 그래서 거의 거동을 못하는 사람이고 오히려 66세인데도 불구하고 89세의 노 부모에게 보살핌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89세 노 부모도 건강이 악화되고 초기 치매 증상까지 나타나게 됐죠. 자, 이러한 사례, 참으로 안타까운 사례죠. 여러분, 이 사례를 어떠한 실천 모델을 사용해서 개입할 것인지, 또 그 모델을 사용해서 노인복지 실천 과정을 순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해결해 보세요. 네. 그 다음 찬반 토론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사회 서비스원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국가나 지방정부가 사회 서비스와 관련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사들을 직접 고용하고 직접 서비스를 시행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결국에는 질을 높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안정된 고용을 통해서 서비스 질을 향상하려고 하는 건데, 일부 복지관 관계자들이나 아동센터 관계자들이나 아동센터 등이라고 해야겠네. 네, 등에서는 많은 직원들이 이 사회서비스원으로 사표를 내고 갈 것이다. 그래서 기존 서비스가 낮아질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사회서비스원 설치 반대를 주장하고 있어요. 기자회견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글쎄요. 어떤 게 맞을까요?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국가와 복지관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한번 토론해 봅시다. 네, 여기까지 마칠게요.